안녕하세요. 100% 수익을 목표로 투자하는 가치 투자자 주준아입니다. 가치 투자의 창시자 벤자민 그레이엄은 가치 투자에 대해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해 싸게 거래되는 기업의 주식을 샀다가 가치에 도달하면 파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기업의 가치에 근거하여 주식을 싼 값에 사서 제값에 파는 것이 가치 투자입니다. 주식 가격의 높고 낮음에 연연하지 않고 투자 대상 기업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그 기업의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페노션도 우리에게 매수할 기회를 충분히 주면서 깊은 눌림목을 형성했지만 다시 한번 상승해주면서 가치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 함께 공부했던 후성, LG이노텍, 조일알미늄, 삼화알미늄, 삼천리, 고려산업 등 많은 종목들이 100% 이상의 수익을 주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가치를 찾아가 좋은 수익을 주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매도할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최소한 매도할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매도할 자리에서는 좋은 뉴스와 재료들이 나오고 많이 올라간 차트를 보면 환상에 빠져 나도 모르게 매수를 하게 되죠.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이러한 종목들에 당하게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한 번쯤은 이 경험을 통해 큰 손실을 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시작하고 끝까지 투자를 이어나가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으로 인해 크게 손실을 보고 투자를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투자자들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루나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볼게요. 저는 코인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주 우연히 알고리즘을 통해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유튜브는 루나 코인 투자를 직접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영상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루나 코인을 3천만 원 정도 매수하고 단 10분도 되지 않아서 계좌의 수익이 70% 이상 찍히면서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수익으로 찍히더라고요. 두 배는 수익을 챙겨야 한다면서 매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10분이 지나니까 그 수익이 전부 사라져 버리면서 순식간에 마이너스 800만 원이 되더라고요. 모두 기사로 접해 알고 있듯이 루나는 상장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3천만 원을 잃는 순간이었죠.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상한가와 하한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변동성이 심한 종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도 매도의 순간을 놓치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제가 늘 영상을 통해 어느 정도 시세가 난 종목을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매도 때문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잘 가는 종목을 중간에 올라타게 되면 더 갈 거라는, 영원히 상승할 거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매도를 못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엄청나게 하락해 계좌에 마이너스가 되면서 강제 장기 투자 종목이 되어버립니다. 사실상 한번 하락 추세가 시작되면 한동안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빨리 매도를 확정짓는 것이 좋은 선택이지만 내 계좌에 잠깐 보여주었던 수익 때문에 현재 손실에 대한 허무함은 더욱더 커지고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헛된 희망으로 인해 매도를 하지 못하는 심리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차라리 사자마자 약간 손실이 냈다면 손절하기 더욱 쉬웠을지 모르겠지만 잠깐 보여주었던 그 수익 때문에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사실 이러한 종목은 애초에 매수에 가담하지 않아야 되지만 만약에 매수를 했더라도 잘못 샀다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반드시 바로 매도를 해야 합니다.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 이슈와 함께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상승했었던 종목입니다.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면 바닥에 시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 종목은 출발 직전 엄청난 변동성으로 들쑥날쑥하다가 마지막 투매에 6,510원의 바닥을 찍은 후 무섭게 상승을 시작하여 20만 원 이상의 고점을 형성하였습니다. 상승 중기 단계에서는 상한가 연속 상한가를 갔다가 하한가를 맞기도 하면서 엄청난 변동성으로 시세 중기에 매수한 투자자들의 마음을 지독히도 괴롭혔던 종목이었죠.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20만 원의 고점을 찍은 이 종목은 단기간에 반토막 이상 나면서 다시 한번 조정받았고 아마도 그 자리에서 초보 투자자분들의 매수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후 다시 한번 상승해 주었지만 이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시세는 무너지기 시작해 고점 대비 10분의 1 토막이 난 종목이 되었습니다. 주식 트레이딩을 잘하는 투자자들은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가담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한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손절을 철저하게 하면서 매매를 하기도 하고 차트를 보면서 이전 고점의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할 때 빠르게 가짜 신호라는 것을 눈치채고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에 경험이 없는 투자자라면 주변의 좋은 이야기와 더 상승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종목을 매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투자의 경험은 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경험입니다. 올해 시장에서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러한 실수를 통해 잘못된 매매를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배움이 있어야 하고 같은 실수를 2번 이상 반복하게 될 경우에는 회복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문과 뉴스를 구별할 능력이 없다면 귀를 닫고 기업을 철저히 분석해 공부하는 것이 실패를 막을 수 있는 길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대시세를 준 종목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투자의 경험과 실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을 벌려고 욕심만 갖고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갖고 들어온 자금을 모두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투자에 대해 잘 모를 때는 작은 돈으로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인 후에 투자금을 늘리면서 실수하더라도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만큼 잃으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초보자가 들고 들어온 돈은 모두 수업료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수업료로 너무 큰 돈을 잃으면 막상 돈을 벌어야 할 때 돈이 없어서 큰 돈을 벌지 못합니다. 대시세를 준 종목만 피해서 매매하더라도 크게 잃지 않는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주나의 관심 종목 리뷰 보고 갈게요.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삼천리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종목 선정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보유하는 일인데요. 나는 장기 투자자야. 보유하는 건 누구보다 자신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지만 단기적인 주가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기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종목들은 너무나도 잘 올라가는데 내가 투자한 종목만 지루한 흐름이라면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이 종목 팔아서 다른 종목으로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결국 내가 팔고 나면 그때부터 갑자기 상승을 시작해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삼천리라는 종목이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장기 투자라는 것은 고점에서 사서 강제로 하는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그런 종목은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이고 저가에 매집을 해나가면서 상승하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아직도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해 주가가 억눌려 있는 종목을 장기 투자하라는 의미입니다. 삼천리는 지금 와서 보면 엄청나게 좋은 종목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닥에서 굉장히 지루한 종목이었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삼천리를 팔고 다른 종목 샀는데 그 다른 종목은 안 가고 삼천리만 날아간다고. 그 다른 종목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가가 가치를 찾아가는 시간은 종목별로 다르니까요. 삼천리는 이제 보유자분들의 매도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된 종목입니다. 순식간에 제 계좌에서도 70% 이상 수익이 되었는데요. 매일매일 시세를 보면 당장이라도 조정받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이라도 비쌀 때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차트입니다. 주식은 자신의 마음의 크기만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섭게 달려나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고려아연입니다. 저는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빨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매집하지 못한 종목일수록 더욱더 그런데요. 매년 배당을 받으면서 조금 더 천천히 상승해줘야 더 많이 매수해서 모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기업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발굴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하나의 이점은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 없는 소문이나 지수의 영향으로 개별 종목이 하락하는 단기 변동성 등에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일시적인 실적 저조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성을 이용해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죠. 성공 투자의 가능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하는 일, 성장 가능성, 앞으로의 매출, 부동산, 현금 자산 등 많은 부분들을 비교하여 주가가 그에 비해 낮은 기업의 주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인기가 없을 때 매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시장에서 평가절하되어 있는 주식을 사면 성공 투자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고려 아연의 경우 처음 많은 수량을 매수하지 못했는데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한 번 더 눌림목을 형성해주면서 매수 기회를 줄 때 놓치지 않고 추가 매수로 수량을 늘렸는데요. 새로운 신고가를 달성 후 깊은 눌림목에 조정을 주더니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꿔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천천히 가도 좋으니 멀리 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신한지주입니다. 차트를 보면 고점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하고 그 자리만 가면 지속적으로 조정받으면서 눌림목을 형성해주는 모습입니다. 눌림목에 매수하고 신고가 부근에서 매도하면서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차트만 보고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앞에 매물대를 소화해서 새로운 신고가를 돌파하며 상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신고가를 쓰면서 달려나가는 종목들도 개별 종목별로 살펴보면 참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다시 상승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신한지주는 장기 차트를 보면 2007년에 신고가 달성 후 장기 박스권에서 지속 올라가면 눌러주면서 10년 이상 지루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금융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업종이고 은행에 적금을 넣는 것보다 배당도 많이 주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은 좀 지루하더라도 적금 넣는다는 생각으로 다달이 조금씩 모아가면서 배당을 이자로 받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는 캠트로닉스와 함께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영상을 통해 함께 공부했었던 종목입니다.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편의성, 안전성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일종의 복합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트렉스는 스마트카 인포테인먼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자율주행 시대에 발맞춰 ADAS 전장 부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사업은 크게 전장 사업과 전진건설 로봇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동사의 주력 제품인 AV, AVN 등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차량 탑승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오락성을 가미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제품 개발력을 바탕으로 RES 제품을 개발하여 SUV와 RV 차량 및 대형 버스를 대상으로 제품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진 건설 로봇 사업은 국내 건설사 및 건설 장비 임대 기업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매출 또한 지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 주행을 보조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형태로 구현되고 있으며 미래 스마트카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트렉스는 5월 17일 한 주당 2주의 무상증자를 결정하였는데요. 보통 무상증자는 호재로 인식되어 주가를 급등하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소식입니다. 또한 차트상으로 봐도 작년 1월 신고가 부근에서 지속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하고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좋은 소식으로 인한 급등에는 매수 수량이 많다면 조금 수익 실현을 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 수량은 자율주행차가 눈앞에 돌아다닐 때까지 없다고 생각하고 보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대한해운입니다. 이 종목은 참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나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그런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그럴만도 한 종목이었습니다. 유상증자 소식에 매도 타이밍도 주지 않고 급락했었고 당시에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서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 드렸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권리락 이후에 급등으로 52주 신고가를 쓴 후 1년 이상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과도하게 하락했고 계좌에서 마이너스가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종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뷰하고 실시간에서도 종목을 함께 공부할 때도 걱정할 종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07년에 해운주가 상승할 당시에 대한해운은 가장 많이 올랐던 해운주였습니다. 물론 한 번 대장으로 큰 시세를 줬던 종목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대장이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페노션과 대한의원을 함께 매수했는데요. 페노션이 훨씬 수익이 좋은 상황입니다.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종목이 더 빠르게 상승할지 더 좋은 수익을 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지켜서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많아진 종목들은 급등 시에 수익 실현을 하기도 하면서 매매를 이어나가는데요.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업황 사이클이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가장 호황 시기에 주가를 매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운 업황이 어떤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나가면서 보유해 봐야 하는 업종입니다. 아직은 호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주나의 자료는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 의견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신중하게 매매하세요. 오늘 함께 공부해보고 싶은 기업은 태광입니다. 동사는 1982년 8월 관이음세류 개발 및 제조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4년 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이후 주력 제품인 관이음세류에 대한 제조, 개발, 영업 등의 사업을 활동을 수행하고 1992년부터 국제공인협회 품질보증을 획득하며 해외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동사는 2001년 석유화학, 정유, LNG, 발전 등에서 사용되는 산업 플랜트용 관이음세류를 제조하기 위한 녹산공단을 준공하여 최대 158 외경과 150mm 두께의 제품을 연간 18만 톤 이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동사는 국내외 고객사와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제품을 개발 및 제조하고 제품의 기술적 특징, 문제점이 발생 시 유연하게 대처하며 지속적인 판매처 구축을 추진하여 현 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GS건설, SK건설,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프랑스 등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사는 주력 제품인 관이음세류를 제조하기 위해 금속 성형 기술, 용접 기술, 열처리 기술 등의 금속 재료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 등을 제작하여 2008년 세계 인류 상품, 2014년 강소기업, 2015년 부산시 향토기업, 2021년 세계 인류 상품의 10년 유지기업 등에 선정된 이력을 보유한 글로벌 관이음세 대표 기업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경쟁 업체로는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던 성광밴드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태광이 현재는 수익성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태광의 월봉 차트를 보면 2003년에서부터 2008년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고 10년 이상 하락하면서 바닥을 잡는 모습입니다. 2020년 투매로 인해 5,470원의 최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우상향을 천천히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고유가가 지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및 정유 플랜트 사업의 발주가 재개되면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로 살펴보면 현재는 13,500원 부근에서 정고점을 앞에 두고 주가가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63% 증가한 65억이었고 순이익도 104% 증가한 85억 이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실적을 통해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가 계속 상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유가가 당분간 지속되면 태광은 발주가 늘어나 실적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를 소화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눌림목이 오면 매수하기 좋아 보입니다.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주식을 매집할 때는 여유를 갖고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해 나가야 합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고요. 주주는 여기서 이만. 안녕.